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은요, 조금 아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우리 코스피가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지수가 아쉬웠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걱정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는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움직일 키포인트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주 전략 꼭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간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종목을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간에 고민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왕 2부 시작합니다. 네, 머니왕 2부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오늘 이 시간 김민재 위원 그리고 김충성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위원님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날카로운 두 분이 오셔서 많은 분들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는요, 비가 좀 그치고 또 햇볕이 비추면서 약간은 습한 날씨인데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집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편안하게 저희 1시간 동안 두 분과 함께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전략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님. 한 주 일단 잘 지내셨죠? 두 번째 웃고 있네요. 다음 주 이제 여러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어떤 쪽을 저희는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5월 달부터 계속 같은 관점 유지고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량주 계속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하다라고도 전달드렸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선반영돼서 미리 올라갔었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해버리면 기대감이라는 재료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이제 증시가 상승의 모멘텀을 하나 잃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식 경험을 계속 쌓아가는 동안에 미국 대선을 몇 번이나 겪었지만 미국 대선 때 사실상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즉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항상 오히려 뭐 조정을 받거나 또는 횡보하는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눌렀었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4월 달에 조정폭을 보고 이 정도 물량이면 도망가는 물량이다. 적당한 조정이 아니라 물량들이 좀 도망가는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들 뭐 미국 증시와 반도체가 괜찮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결국 반등할 거다라고 기다리자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이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쉬는 국가 같은 경우 자금이 항상 먼저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제 조건인 미국이 괜찮으니까 한국 반도체도 반등한다라는 전제에서 미국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미 한국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고 나서는 뭐 대응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테마주의 비중을 꼭 잡아내시면 충분히 항상 우량주가 못 갈 때 테마주의 비중이 또는 수급들이 다 쏠려가기 때문에 테마주가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일단 철강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는 제가 비중을 10%씩 잡아드리는데 오늘은 철강 비중 한 20%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를 많이들 찾고 계실 텐데 여기서도 경험상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미국 대선 후보의 테마주들이 한국 증시에서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철강 쪽에서 트럼프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쪽은 겹테마로 가지고 있으면 항상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영일만 관련된 뉴스가 있고요. 그래서 영일만을 주된 테마로 두게 됐을 때 겹테마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항상 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항상 펼쳤었고 이게 코로나 때는 멈춰졌다가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대선 후보가 바뀌는데
트럼프는 또다시 관세 전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철강 쪽에 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고 한국 철강 종목들은 수혜를 받는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릴 만한 재료가 하나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최근에 뭐 국내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 국회 철강 포럼을 출범을 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결국은 지금은 뉴스가 나오면 올라가는 증시이고 종목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영일만을 주된 테마로 두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트럼프를 붙일 수도 있고 이런 철강과 관련된 포럼이 출범이 됐다는 것도 붙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오늘은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 화성밸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화성밸브 올라가는 거 다들 잘 보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일만 테마주였었고요. 상한가까지 장중에 급등을 했었고 다음날 같은 경우에 또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제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송전주나 원전주는 따라가지 마시자. 화장품도 따라가지 마시자. 이미 걔네들은 100% 200% 올라갔고 특히나 원전주 같은 경우는 17일이 됐을 때에는 재료가 소멸된다. 체코 원전 수준을 받아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따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다시 다 빠질 거고 만약에 따낸다 하더라도 이미 재료의 소멸이라는 관점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정말 단타 관점으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받고 지금 안 올라간 나머지 테마 영일만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기 좋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성밸브는 영일만 테마주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철강과 관련된 종목이고 수급도 굉장히 세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틀 동안에만 해도 내가 이 종목을 조정받을 때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막 올라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잡으려면 잡을 수 있었던 종목인데 올라가는 걸 쫓아보셨던 분들은 작은 수익을 받지만 기다렸었던 종목들 또는 밑에서 조정받았던 종목들을 잡으셨으면 지금 한 40%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흐름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넥스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도 대표적인 영일만 테마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상승 파동으로 종목이 다 빠지고 내려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굳이 올라간 거 잡지 말고 제가 계속 반복드렸던 내용은 조정받은 거 사자. 그러면 뭐 사실상 걱정될 게 없지 않느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조정을 받아 있고 재료는 나올 게 있고 차라리 조정받고 내려와 있을 때 비중을 많이 태워서 이때 반등할 때 먹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만 했을 때에도 장중에 한 18%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 많이 태워서 이 종목을 살짝만 기다리셨어도 한 18%를 먹는 게임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라간 종목을 잡아드리진 않기 때문에 뭐 화성밸브나 넥스를 지금 잡자는 관점은 아니지만 그 밖에 다른 철강 종목들도 여전히 괜찮은 게 많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철강주의 비중 한 20% 챙겨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유가와 천연가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밤에 유가가 좀 빠졌다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뭐 WTI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여전히 좀 우상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차트가 안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바로 드릴게요. 종목을 먼저 보기 전에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의 수혜주기도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나는 전통 에너지 계속 쓸 거다라고 하면서 석유라든지 석탄 같은 시추를 더 많이 해서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또는 쉘과 같은 정유업계 종목들이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 가격이 뭐 시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빠지더라도 그 산업 자체가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런 유가 종목들이 트럼프의 수혜자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요새는 뭐 뉴스가 안 나오고 있지만 꾸준히 한번 서치를 해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하마스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헤즈볼라와까지도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문제가 터지면 기름값이 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에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에는 뭐 다들 아실 만한 종목 딱 2개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흥구석유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비중은 20%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6월 3일에 영일만 때 급등이 나온 다음부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영일만에 관련된 뉴스 때문에도 주가가 튈 수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도 튈 수 있다는 관점. 즉 미국 경기가 지금 사실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랐었던 부분에서 기대감이 소멸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실적밖에 안 남게 되죠. 지금 증시의 상승 모멘텀은 딱 2가지였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AI 성장에 따른 실적인데 실적은 여전히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봐야 되는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가 계속 재료가 부각이 되는 건데 금리 인하가 빠져버리면 이제 실적만 봐야겠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 시즌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급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반등하기는 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료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종목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표적인 한국석유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영일만 테마에서 시작점이 여기였었는데 상승하고 나서 여전히 상승분, 상한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재료가 있다는 걸 세력들도 알기 때문에 굳이 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슈가 터졌을 때 뭐 트럼프에 대한 전통에너지 수혜라든지 또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뭐 영일만에 관련된 뉴스로 올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을 때 좀 잘 잡아놓으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냥 테마 그대로 영일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비중 한 10%만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첫 시추지가 이번에 뭐 대왕고래 쪽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다가 정부에서 이런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던 게 이 예타 미적용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6월 달에 처음으로 유전가스가 발견이 됐다고 했을 때 12월 달에 처음 시출을 할 거고 7월 달에 어디를 시출할지 광구를 정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즉 7월 달에는 광구가 어디로 설정이 될지 나올 건데 그 뉴스가 최근에 한번 나왔다가 정부가 반박을 했지만 그 뉴스와 함께 영일만 테마주들이 급등을 하고 VI에 걸렸어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이 반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정부가 반박했으니까 아니네 하고 안 사는 분들이 있을 거고 다른 한편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갔네. 결국 그러면 정부가 발표해서 뉴스가 나오게 된 날은 뜨겠네. 그럼 뜨기 전에 미리 들어가야지 심리 때문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건 기대감에서 상승하기 때문에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보게 되면 우린 PT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에는 원전을 추천드리면서 원전은 17일까지밖에 재료가 없기 때문에 원전 단일 종목 말고 겹테마 종목을 보시자라고 하면서 우린 PTS를 전달드렸었던 것도 있고요. 얘는 영일만도 되는데 원전도 된다, 로봇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약간의 윗골을 달고 있지만 여기서 지지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필요한 건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일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급락하고 있는데 영일만 종목들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도 보게 됐을 때는 동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죠. 영일만에 대한 뉴스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를 다 빼지 않고 6월 3일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한 다음에 지지받았던 이 파란색 선 자리에서 또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파란색 선이 항상 가장 반등이 세게 나오는 자리인데 이 종목이 여기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12%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올라갔기 때문에 잡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여전히 관심 갖고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위원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철강과 가스 그리고 영일만까지 다음 주 시장은 확실히 좀 이슈에 대응을 해야 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좀 다뤄봤고요. 저희가 봐야 하는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네. 저희 타픽 전쟁에서만 보다가 주말에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저도 색다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 어떤 쪽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무난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네. 물론 이제 시장의 그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런지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는 저기였다가 또 오늘은 여기고 또 내일 뭐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즉 시세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뭐 내일을 위해서 뭐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뭐 실적이 뒷받침되거나 또 우리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이들 섹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는 화장품 쪽을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 비중적인 부분들은 한 10% 정도로 좀 무난하게 뭐 진행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화장품 쪽은 예전에 우리 그 고정관념이 있었죠.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한다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단발성으로 또 테마성으로 이게 반짝반짝이는 이런 그 섹터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뭐 근본적 상승 모멘텀입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그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긴 호흡에서 뭐 꾸준한 관심이 좀 요구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긴 호흡에서 관심이라고 한다면은 뭐 쉬어가는 과정이라든지 눌림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여러분께서 더 집중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좀 말씀이에요.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뭐 K-뷰티에 대한 세계적인 인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쪽은 중국 시장이 좀 약간 그 축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약 10%가량이 좀 축소가 되면서 좀 우려가 있었던 이들 섹터였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세계 최대 시장이죠. 네,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상당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가파르게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가까운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K-뷰티에 대한 인기가 지금 상당하다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우려, 축소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들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유럽이라든지 남미, 동남아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뭐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얼마 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관세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까지 이렇게 이제 수출하려고 가지고 확대가 된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지난 그 상반기 그 수출 그 지표를 보게 된다면은 우리 돈 약 7조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화장품 수출이 뭐 이런 그 기사들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발성으로 이제 끝날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앞으로 이제 K-뷰티에 대한 인기는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되면 됐지, 또 이 말은 이슈가 더 나오면 나왔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뭐 기업들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뭐 아모레라든지 뭐 LG생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게 나옵니다.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세들이 각 업체들별로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또 이제 부진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가격 매력도 더불어 이제 발생이 된 부분들인데,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좀 이제 선점하는 관점에서 우리 접근한 보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종목은 바로 이런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그 친숙한 종목이에요. 먼저 VT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 흐름을 본다면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장 부진도 이유가 영향이 있었고, 가격 조정. 근데 야금야금 기간 조정으로서 야금야금 올리더니 최근 3일간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지금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VI도 발동되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형성됐었던 이 직전 고점들을 또 넘어가는 이런 상승세들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 종목이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렇다면 이 종목이 견조하다? 다른 뭐 화장품 관련주들도 견조할 거예요. 때문에 이 종목이 추가로 슈팅이 나오느냐 혹은 부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 그 흐름들이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뭐 실리콘토입니다. 역시나 여러분께 그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지난 5월이었습니다. 우리 뭐 이때서부터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했죠. 끊임없이 화장품 섹터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주가들을 반응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 마찬가지예요. 끝도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탄력을 나타냈고, 하지만 그 6월 중반서부터 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을 보자니 가격 조정 이후에 한 차례 반등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 형성된 기간 조정에서 형성됐었던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조금 그 눌림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상단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은 확실하게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예요.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VT를 말씀드렸고 실리콘트를 말씀드렸는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바닥에서 다소거래 등락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곧 이른 시일 아래 이 적절한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화장품 쪽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 다음은 그래요. 요즘 많이 부진합니다. 어떤 섹터냐? 반도체 쪽을 좀 보셨으면 해요. 사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반도체 쪽 뭐 기술주들 중심으로 사실 변동성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제 뭐 오늘 새벽에 나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쵸, 이 반도체 쪽이 좀 약간은 부진했습니다. 근데 좀 잘 버티는 섹터가 이 제약 부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장이 부진하다? 그래요. 이 미국과 동조돼서 우리 시장도 어찌 보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내내 부진할 수만은 없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반등이 그 시장을 일어날 것이고, 뭐 기술적으로라도 또 이제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는 1%가량의 그 약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략 후강의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나 전략 후강으로서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다면은 우리 시장도 사실 지난 2주 동안 내내 부진했었고 반등, 네, 올 만큼 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말은 반등 시에 가장 또 세게 움직이고 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네,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시장 반등 시 시장을 견인하고 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럼에도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네, 그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뭐 최근에 뭐 전통적인 그 반도체, 디램, 낸드 가격 턴어라운 지 오래됩니다. 근데 사실 턴어라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또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은 뭐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뭐 디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15%가량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하반기 또 실적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내년에 이 디램 뭐 거의 50%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슈퍼, 울트라, 빅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말은 뭐 지난 좀 됐습니다.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알리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정부 같은 경우에도 특별법을 만들어서요 100조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더불어 본다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갈 이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0조뿐만 아니라 더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그 전폭적인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이 분할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우리나라 지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빅테크 업체들 이들도 투자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한 이슈들은 과거에도 이전에도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때마다 또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이럴 때 더 집중하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으로 들어간다면은 최근에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HBM을 포함해서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요즘에 QLC라고 이런 단어도 좀 만들어지면서 뭐 아직 각 분야에 그 파생되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CXL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하반 올해 말 정도에 뭐 상용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또 양산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HBM에서는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CXL과 관련해서는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그런 만큼 관련 종목들을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네오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 벤더죠. 네, 밴드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그 종목이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뭐 CXL 2.0 메모리 테스트를 개발하고 또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이틀 동안 지금 상당하게 지금 탄력을 붙으면서 바닥권 턴어라운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로 놓고 보면은 내내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상승을 나타냈어요. 그러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을 받은 또 반등이 나온 자리를 보자니 최근에 상승이 이루어진 그 자리까지 이미 내려온 상황이었단 말이죠. 역시나 이틀 동안 이 상승이 그려졌습니다만은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다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면은 최근에 이 직전 고점 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리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그 조정 시 뭐 음봉 공략이라든지 또 쉬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담아 두신다면은 이 종목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판단이 되고, 뭐 CXL과 관련한 종목 네오셈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또 엑시콘도 있습니다. 엑시콘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내내 바닥에서 제한된 능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 그 CXL 관련 또 삼성전자 이 CXL 양상화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 차례 반등을 시도했었습니다. 바닥권 턴어라운드를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아시겠지만 원체 시장이 이제 부진했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 돌아왔습니다만은 제자리 돌아왔다 다시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겠죠. 뭐 앞서 네오셈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같은 관련주 엑시콘 이 종목도 삼성전자 벤더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들 종목들 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CXL이 먼저 자리도 좋고 또 관련 이슈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정을 이용해서 선점하기 딱 좋은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약이에요.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앞서 살짝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기술들을 중심으로 변동성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뭐 마감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112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은 버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기술주, 성장주들 이들이 지금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제약이 버틴다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는 또 주도할 수 있는 이 섹터가 바로 이 제약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여러분들 좀 면밀히 좀 체크를 하시면서 꾸준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포함해서 기술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바이오 쪽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최근에 그 생물보안법, 바이오보안법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는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CDMO 업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CDMO 업체들이 그 반응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마 올해 말 이게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된다면은 더더욱 종목들이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리 선점을 해놓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기술 수출이 또 잇따라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1호 그 기술 수출 업체 LG화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뿐만 아니라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기술 수출에 성공하고 다음 주자들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규모만 하더라도 1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예요. 이 규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분명히 섹터 자체에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FDA가 바이오 시밀러 규정을 좀 완화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다음은 제약 바이오 또 지금 안 좋은 그 시황에서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반기 주요 일정들도 질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다음 주 혹은 그 더 오랜 기간이 지난 이후라 하더라도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CDMO 이 업체를 좀 말씀드렸는데 종목으로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탄력 이후에 시장 부진과 함께 살짝 쉬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최근에 탄력 과정에서 주요 앞단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그 위에서의 눌림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을 좀 발생시키고 있고 거래량 측면을 본다면은 물량 출혈 없는 2개월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의 눌림은 여러분들의 그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손색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종목으로는 여러분 친숙한 종목입니다.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친숙하죠. 지난 6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급등세를 나타냈다가 이런 시세가 나타나는 이후 시세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다 제자리 돌아왔을 텐데 하지만 이 종목은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옆으로 갑니다. 역시나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이죠. 아마도 이 박스권 상단을 재돌파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수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이런 종목들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충성 위원은요, 화장품과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다뤄주셨는데요. 이번 주 좀 꿈틀거렸던 종목과 섹터를 위주로 다음 주 시장까지 연속성을 좀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 시장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두 분과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이런저런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내 종목은 잘 움직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 가능합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아니고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재 위원과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명 알 수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매수가와 네, 너무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네. 사놓고 보니까 너무 속상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SK 하이닉스 22만 500원. 네. 비중은 10%인데요. 네. 너무 걱정이 많으네요. 걱정이 많이 되시죠. SK 네. 하이닉스 매수가 22만 500원, 비중은 네. 10%입니다. 사실 한 네. 주 만에 주가가 2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널뛰기를 좀 보여줬잖아요. 네. 네. SK 하이닉스 김민재 위원과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 좀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려볼게요. 네. 저는 사실상 뭐 같은 관점이긴 해요. 뭐 반도체가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관점을 보자라는 건데 하반기로 갈 때 이제 불확실성 뭐 모든 투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뭐 불확실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뭐 바이든이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증시가 좋아할 만한 뉴스가 많은지 아니면 좀 긴장할 만한 뉴스가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량주가 지금 과연 힘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자금을 투자했을 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량한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주식 관점에서는 나한테 수익을 줄 회사를 찾아야 된다는 관점인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뭐 시총 상위 종목이고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회사는 좋지만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을 나한테 가장 값지게 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괜찮았었던 게 대형주들이 괜찮았습니다. 코스피의 차트는 여전히 좀 괜찮은 편에 속해 있고 코스닥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즉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망가져 있고 대형주들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괜찮다. 그리고 내려가더라도 반등은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매수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았던 미국조차도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원칙스를 보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적당한 조정을 받겠다라고 했었다면 지난번에 지켰었던 이 저점대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박스권을 유지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의 음봉은 제법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뺐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상승보다는 하반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도망가는 물량들이나 또는 뭐 사실상 미국 반도체를 도망갈 생각은 없겠지만 어쨌든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적도 안 보고 나서 일단은 빠지고 있다는 거는 일단 트럼프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대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왜 대만을 지켜줘야 되냐? 우리는 지금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은 경우가 뭐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만 반도체 TSM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TSMC한테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트럼프가 지금 뭐 이런 관세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트럼프 이번 지금 후보 때 말고 지난 대선 때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증시가 좋았었던 거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트럼프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 세금을 깎아줬어요. 법인세라든지 세금을 깎아주면서 기업들이 이제 내야 될 지출이 줄어들면서 증시가 올라갔었던 거고 이 실적이 좋았었던 거지 경기가 막 그렇게 좋았었던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트럼프가 관세 정쟁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던 게 사실상 트럼프 때입니다. 올라갔을 때는 트럼프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기업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 때문에 매출이나 비용이 매출이 줄었어도 세금이 나가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대선 전까지는 우량주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역시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받는 자리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만 원대에서 한번 반등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한 번 정도만 더 빠지면 20만 원대예요. 근데 이 구간대가 빠지게 될 때는 19만 원까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은 반드시 나올 텐데 결국은 지금 가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에서 또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중을 조금은 3분의 1이라도 좀 줄이셨다가 흐름을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을 때에도 한국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지금 심지어 빠지고 있을 때는 한국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서 어차피 반등을 받아도 지금 있는 가격대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반등을 시도할 거기 때문에 한 3분의 1만 줄여놓으시고 미국 실적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실적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몇몇 반도체들이 조금씩 올라주면서 수급을 받을 때 하이닉스도 어쨌든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전략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아직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이 빠지고 있는 만큼 전략 매도는 하지 마시고 3분의 1 정도만 줄여놓고 보고 있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이 좀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등 시에는 그럼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SK 하이닉스 살펴봤네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너무나 신경이 쓰여가지고. 네, 맞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속상한 마음 조금은 내려놓고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까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성 위원님. 네. 저희가 살펴볼 종목 바로 선진 뷰티 사이언스입니다.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가망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화장품 세터인데 오늘 화장품 쪽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충분히 또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화장품 쪽이야. 아까 전에 그 전체적인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인데 이 종목이 뭐 선크림 쪽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장마철이라서 지금 뭐 수요가 좀 안 빠르고 다닐 수 있는데 장마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되면은 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거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이제 근본적인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단 차트도 그냥 보시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가격이 한 18,300원 정도입니다. 네, 18,300원이면은 제가 선을 그어놓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 좀 이루어지셨는데 저는 이제 나쁜 자리에서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정 자리. 네, 아마도 이런 자리인데 아마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이루어졌다면은 한번 오를 때 좀 왜 매도 안 하셨는지 네,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때부터는 뭐 시장이 다 나빴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눌렸는데 네,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자리는 얼마든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장대양보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양보이 실려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자리들에서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이 그런 자리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그 평균 단가를 낮춰놓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반등은 나오고 저는 올만큼 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반등 시 무난하게 뭐 빠져나올 수 있다. 혹은 그래요. 뭐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반드시 뭐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를 할 경우 그렇다면은 뭐 매수가 정도까지만 와도 충분히 비중 축소를 해놓고 부담 없는 물량으로 또 끌고 가도 되는 이런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급을 보더라도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메이저로 하여금 또 수급 개선 조짐도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심리적으로도 메이저들도 아 바닥이구나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뭐 가망 없다라고 하시기보다도 말씀드렸듯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망은 결정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김충성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입장을 또 많이 내주셨으니까요. 상승까지 수익권까지 꼭 연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종목부터 점검을 좀 부탁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김민재 위원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 화성밸브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데 엄청나네요. 거의 한 주도 안 됐는데 5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영향도 안 받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종목? 뭐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받은 종목 사게 됐을 때는 사실 뭐 부담 가질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하도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까 생각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됐을 때 우량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는 시장입니다. 심지어 메타버스 종목들이 52주 신저가 또는 사상 최저가를 갱신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수급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돈이 갈 생각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돈들이 갈 수 없을 때에는 뉴스가 터지게 되면 그 뉴스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바라보셨을 때 뉴스가 남아있는 테마가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머릿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한 가지 테마 영일만 쪽밖에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영일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서 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라 올라갔던 게 지금 다 반납되어 있어서 조정받은 위치이기 때문에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지금 반도체에 물려있는 게 30%, 40%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고작 30%라고 표현을 했었던 이유가 테마주가 움직일 시기에는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치면서 움직이거나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량주가 움직이는 시기 때 30%의 손실은 굉장히 큰 거지만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기 때 30% 손실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만약에 영일만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안 받았다라고 하면 뭐 물론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추천이 나갔을 텐데 심지어 이거는 조정을 다 받은 상태에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뉴스의 반박에 대한 정부의 반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반박을 했으면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시장은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는 수급들이 더 우위라는 겁니다. 뭐냐면 결국은 그럼 정부가 이걸 발표하게 됐을 때 내가 오늘 본 이 7월 18일 목요일에 뉴스가 나왔을 때 본 것처럼 결국은 시장에서 뉴스가 나올 때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라는 심리 때문에 돈이 먼저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사실상 늦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화성밸브가 지금 가장 빨리 올라갔을 뿐이지 대부분의 영일만 종목들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잡을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굳이 저는 올라간 걸 잡아드리진 않기 때문에 화성밸브를 잡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참고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이렇게 컸을 때에는 조정받고 다음 파동은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먹었던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들어가요. 심지어 못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얘가 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먹어야지 하면서 더 큰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조정받아서 내가 지금 계좌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꼭 한두 종목이라도 잡자라고 정리드리면서 화성밸브는 일단은 뭐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흐름 조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목표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 찍었었던 1,500원대를 다시 한번 제 목표가로 설정해서 상향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정말 어마어마했던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 점검도 해볼게요. 위원님, 저희가 지난주에 뷰노 의료 AI 기업 공략을 했죠. 이 종목의 실적 전망이 좋아서인지 어제 시장에서 이제 추세가 완전히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다음 주 시장 기대해봐도 될까요? 지난주 제가 첫 출연을 하고서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네. 아쉽게도 뭐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보니까 종목이 네. 좀 눌렸어요. 네. 근데 오히려 더 저는 잘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때마침 제가 출연하는 거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지난 금요일 어제였죠. 또 이제 또 반등이 좀 제법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또 반등의 또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뭐 자회사 그 미국 시장 진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또 주요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또 미국 그 진입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근본적 상승 모멘텀인 실적이 또 역시나 뒷받침되고 뭐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그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와 이제 동조돼서 또 견조한 움직임들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크게 놓고 보면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리고 뭐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니까 좀 눌렸어요. 근데 오히려 봤었던 그 지점까지 바로 또 왔습니다. 또 그 지점에서 또 이제 반등 시도가 있다라는 것. 또 최근에 그 눌림, 뭐 지난주 그 눌리는 상황에서 또 가격 매력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안 살 이유가 없겠죠.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메이저로 하여금 수급 개선 조짐도 있습니다.
네,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이들 주체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반등 시도는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이게 몇 월입니까? 네, 약 9월이었죠. 9월 고점 찍고 난 이후에 내내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그 중간에도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또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바닥이란 말입니다. 또 지금도 하방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자리들이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뭐 여기서 다소간의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역시나 여러분들 뭐 눌림시마다 조정시마다 네, 한번 매수 관점에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뷰노 지난주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또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된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 시장까지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던 시간입니다. 공략주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재 위원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해볼까요? 저는 계속 같은 관점 유지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마찬가지로 뭐 AI에도 편입이 됐었던 종목이지만 영일만에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모멘텀 영일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위치 한번 보게 되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79% 종가가 저가, 즉 장 막판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날 흐름 보시면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갔었죠. 무슨 얘기냐? 저가가 마이너스 8%였다가 종가가 플러스 3%였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8%가 플러스 3으로 변경했다는 얘기 자체가 11%를 장중에 끌어올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밑에 있었던 10,000원대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일만 종목들이 조금 쉬면서 한사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5%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미 밑에서 마이너스 8%가 11% 가까이 올리면서 플러스 3% 마감을 했다는 걸 봤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주면 좋은 기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올라간 거 잡지 말자라고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보기에도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을 때에도 박스권 만약에 하단과 상단을 잡았을 때에도 지금은 여전히 박스권 뭐 중반보다는 하단에 가깝기 때문에 눌렸을 때 관심 갖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1,800원, 손절가는 8,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공략주 바로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앞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네오셈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네, 반도체 CXL 쪽이죠. 삼성전자 그 관련 그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거 차트를 통해 바로 넘어갈게요. 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눌렸습니다. 눌렸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 매력이 좀 있는 부분들이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규모가 좀 크지 않아요. 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살짝 기관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외국인도 좀 비교적 세게 쏴줬습니다. 수급계선 조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또 금융 투자 또 단기적인 성향인 주체인 점을 감안하면은 단기적이라 하더라도 반등 지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사실 기술주들 중심으로 지금 미국이 안 좋아요. 우리 시장도 안 좋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런 종목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고 바로 이 앞단 정도의 가격입니다. 17,000원 정도의 가격을 목표 주가로 설정하겠고요. 12,000원 손절가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네오셈으로 이번 주 시장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짧네요. 그래서 오늘 또 알짜배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위원의 무료 방송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김민재 위원님 어떤 내용 오늘 담아주시나요? 네, 저는 같은 관점 여전히 유효한데 설명 간단하게만 드리면 2024년 승부 한번 걸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상반기 끝났는데 상반기 동안 지금 손실인데 우량주를 못 팔아서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은 하반기 때 지금 확실한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회를 놓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선이 11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상 우량주가 회복하기 쉽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 교체해서 이를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님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뭐 2주 동안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올 만큼 온 그런 그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반등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말은 어찌 보면 다시 여러분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얻게 되는 그 결과 또한 달라질 겁니다. 일단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섹터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힘들었던 시장을 좀 뒤로 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무료 방송 시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